네,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강유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8일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님과 1차 유튜브 합동 인터뷰를 한 데 이어 오늘은 2차로 후보님께서 발표해 주신 공약을 집중적으로 재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 네, 오늘도 바쁘게 뛰시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시민분들 반응 오늘도 뜨거웠나요? 예, 오늘은 주로 교회도 가고 또 절에도 가고 또 배현진 후보 사무소 개소식 송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서울시 필승 결의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좋은 반응 많으셨고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곳만 다녀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안 그래도 후보님께서 워낙 발로 뛰시는 행보를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후보님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아졌다. 후보님을 너무 편안하게 느낀다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후보님께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공약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신 이후에 벌써 6차례에 걸쳐서 공약을 발표해 주셨어요. 다른 후보들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행보이신데 오늘은 후보님의 공약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해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발표해 주셨던 미세먼지 대책 최근에 발표를 해주셔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미세먼지 공약 발표하실 때 박원순 시장 7년 시정 동안 미세먼지는 서울시의 환경 재난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후보님께서는 서울 시민들의 마스크를 벗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세먼지와의 전쟁, 이젠 정말 전쟁이라고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님의 미세먼지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미세먼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과거에 오세훈 시장 때까지 계속 해마다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다가 박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데 제가 이 마스크를 확 벗겨드리겠습니다. 과연 벗길 수 있느냐? 벗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스크를 벗는 것이 정상이지 쓰고 다니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선진국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까? 과거에 런던 스모그 유명했죠? 또 뉴욕도 보면은 과거에 미세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벗고 다닙니다. 동경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벗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과거에 안 쓰던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공기가 두렵다. 그래서 의사들 말씀 들어봐도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 수명이 줍니다. 저는 서울을 장수촌으로 만들겠습니다. 공기부터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이 너무 막히면 스트레스 받고 차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교통이 소통되게 하겠습니다. 집도 더 쾌적하게 바꾸겠습니다. 더 환경 친화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쾌적한 집을 만들겠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시설 모두 더 쾌적하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는 공원을 늘리고 또 나무도 많이 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디젤, 경유차죠. 경유차 중에서 낡은 차가 매연을 많이 뽑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매연을 뿜어대는 이런 경유차에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전기차, 또 수소차, 또는 가스차 이런 것들로 바꿔줘야 되는데 다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서울시 환경 예산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낡은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지원을 더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잴 수 있는 측정
시설 부족합니다. 앞으로 5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또 측정 위치가 사람의 코높이 1.5m 높이라 해야 되는데 20m, 30m 높이 동사무소 3층, 옥상 이런 데다가 있습니다.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덕수궁 돌담길 안쪽에 높은 곳에 둬놨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청 바깥에 바로 차가 다니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그 경계 지점으로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더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 분들이 차량의 매연이나 차가 지나가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또 다시 바람을 일으킬 때 먼지가 나는 미세먼지도 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하철, 지하동, 지하상가 이런 데가 미세먼지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지금 현재는 서울시는 4개밖에 설치를 안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시내 지하철 100개 넘는 곳에 전부 미세먼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측정소를 설치하고 또 지하상가 소공동 지하든지 잠실 지하도든지 지하상가마다 전부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를 해서 실제로 얼마나 나쁜지 그걸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되는 미세먼지 지금 기준은 그것은 지금 사람 인체에 미치는 기준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사람 코가 아니라 저 위에 높은 데서 하기 때문에 인체의 유해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또 보육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는 소위 말하면 미세먼지 취약층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층들이 생활하거나 공부하는 곳에는 휴대폰식으로 휴대용 미세먼지 간이 측정 장치를 다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어린이집이 사실 미세먼지가 어떤지 궁금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 걱정 뚝 그리고 마스크 벗겨드리고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줄이고 또 서울이 장수촌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가 잡아내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후보님께서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처를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셔서 물을 뿌리거나 돌의 먼지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어떻게 입증이 좀 됐나요? 집집마다 우리 주부들이 집을 어떻게 청소합니까? 물 청소를 하면 제일 깨끗하죠. 마른 걸레 하는 보다는 물걸레가 제일 깨끗하죠. 당연히 물이 먼지를 잡는데 최고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북경 올림픽 때 중국이 인공 강우를 내렸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공기가 깨끗하죠. 그건 물입니다. 비는 물입니다. 너무 분수대 주변에 가면 사람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공기가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물이 공기 속에 있는 먼지를 잡아줍니다.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또 이 바닥에도 물걸레질 합니다. 그래서 지하도나 지하철을 가보면은 그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청소원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인원을 늘려가지고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에는 청소하는 그 횟수를 물걸레질을 훨씬 더 자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안방처럼 먼지가 아예 거의 없도록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공기청정장치 에어컨디셔닝이라 그러죠. 이 천정으로 에어컨디셔닝이 됩니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건식입니다. 그런데 습식, 물로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건식으로 잡는 것은 필터를 이용해서 그 필터를 거치면서 미세먼지를 잡아주는데 건식보다는 습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환경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물로 과연 어떻게 미세먼지를 잡느냐. 물 없이 물 청소를 안 하고 어떻게 집을 어떻게 청소하고 그럼 일부러 비가
오면 왜 깨끗해지느냐 설명을 뭐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미스트건, 그러니까 미스트는 이제 안개식으로 물을 아주 작은 분말로 해서 물을 강력하게 뽑아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는 그만큼 이걸 쏴줍니다. 미스트건으로 총 쏘듯이 확 쏘면은 그 지나가는 데는 미세먼지를 다 잡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잡아내고 또 서울 시내 공원을 늘리고 또 담쟁이, 지금 또 제가 좀 전에 강변북로를 타고 왔는데 강변북로의 방음벽에도 전부 담쟁이를 쭉 이렇게 올려놨는데 담쟁이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담쟁이 이파리가 미세먼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또 빌딩에도 훨씬 더 그린 빌딩이 담쟁이를 전부 심는다든지 또 빌딩의 겨울 난방용 자체가 난방을 많이 할 때는 그만큼 공기를 나쁘게 하는데 그때도 더 좋은 보일러로 더 좋은 연료를 써서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본 걸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후보님께서는 이런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 예산이 지금 2조 정도 되는데 2배로 늘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늘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 한다고 공짜로 뭐 지하철을 탄다, 또 버스를 공짜로 타게 한다 이런 식인데 공짜 서비스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잡는다. 또는 광화문에 모여서 토론회를 3,000명씩 모여서 토론회를 하면 미세먼지가 줄일 수 있다 했는데 그건 넌센스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 아마 코미디 중에 최고의 코미디가 우리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벌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 실적인 보여줍니다. 아무리 그런 코미디를 해도 미세먼지는 줄지 않고 마스크 쓰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그 미세먼지 농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네, 결국에 이벤트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님의 교통 공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후보님께서는 교통이 경쟁력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력 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이 고통이 됐습니다. 서울은. 교통이 고통이 아니라 교통이 소통이 되도록 제가 확실하게 시원하게 뚫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안 해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역 앞에 있는 그 고가도로도 괜히 그걸 막아가지고 거기서 뭐 거리로 산책을 한다는데 그거 뭐 산책해봐야 미세먼지만 마시지. 그게 무슨 교통은 막아놓고 그 미세먼지 많이 마시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돈 들여서 하는 시장의 행정입니까? 정말 잘못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올림픽 대로를 지하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 민자로도 할 수 있다고 민자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지하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 간선도로도 지하화하겠습니다. 서부 간선도로도 지하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천 남태령에서부터 동작대교까지도 지하화를 해서 그 막히는 상습정체 구간을 뚫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도 지하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하화하면은 심지어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은 오히려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하화하는 만큼 지상에 있는 공간에 여러 가지 공원도 만들고 또 일정한 쇼핑 시설도 집어넣고 이러면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를 보다 더 교통이 소통이 되면서도 돈이 많이 안 드는 쪽으로 고쳐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서울을 쾌적하면서도 또 시민들 시간을 아껴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철도도 지금 박원순 시장은 9호선 지금 급행열차를 원래 8량을 해야 되는데 4량만 해가지고 혼잡도가 200% 됩니다. 이것을 지금
저는 고팔량으로 바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호선도 다 급행 방법으로 바꾸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3, 4호선 현행 완행 이외에도 바이패스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급행으로 여기서 잠깐 정차하고 있으면 급행이 지나가면 그 다음 완행이 가는 식으로 9호선과 같은 방식으로 3, 4호선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제안한 GTX, ABC 노선, A 노선은 이미 곧 올해 중으로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만은 A 노선은 화성, 동탄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당, 판교, 수서, 삼성 그리고 서울을 통해서 연신내로 해서 고향 킨텍스 내거리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가는 이 81km 구간인데 이것을 불과 한 25분 내로 바로 주파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하 50m 대심도의 시속 200km 고속철도를 지하에 뚫겠습니다. 그것이 의정부에서부터 다시 청량리로 해서 또 수원까지 군포로 해서 수원까지 가는 B 노선 또 그리고 또 하나의 노선은 송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평, 부천 그리고 여의도를 통해서 청량리까지 해서 구리까지 가는 그런 노선. 그 외에도 또 새로운 강북권 GTX는 저 노원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봉구로 그리고 기름동 그리고 청계천을 통해서 다시 서대문 그리고 불광동 그리고 은평구 뉴타운 지역까지 올라가는 U자형 강북권 GTX 또 강남권 GTX는 오류동에서부터 2호선을 따라가지고 신림 봉천을 지나서 사당동 그리고 서초 양재까지 가는 잠실로 가는 그런 GTX 강남권 GTX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도 경의선이 있습니다. 경의 중앙선 바로 용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량리까지 가는 그 노선도 지하화를 시켜가지고 바로 강북 쪽에 이촌동이나 또 옥수동, 금호동 이런 데서 구이동 이런 데서부터 한강으로 접근이 좋도록 해서 한강 접근선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진짜 서울 시내가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 비용을 충당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자 출자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비용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비용은 민자로 주로 많이 할 것이고요. 또 서울은 민자가 왜 가능하냐 하면은 서울은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서 사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민간이 바로 공사를 하더라도 수익이 많습니다. 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서로 하겠다고 제안해 놓은 게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공짜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방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정은 바로 도로, 교통을 개선하고 그리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인허가를 잘 해주는 것이 행정이지 남이 뭘 못하게 계속 가만히 방치해서 박원순 시장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럼 집에 가야지 왜 시장을 합니까? 이 많은 1년에 31조 이상의 돈을 쓰면서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공무원들 2만 명 이상을 또 같이 모시고 왜 허송세월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장 하려면은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서울이 동경이 하는 것, 북경이 하는 것, 런던, 뉴욕, 파리가 하는 이상으로 빨리 우리가 발전해서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통일의 수도 서울 그리고 지금 또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 서울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후보님 공약 중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